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국내 고혈압 통계, 그리고 혈압약 종류와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보완하고 예방에 좋은 영양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을 소개를 드리고 선물 증정 관련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국내 고혈압 통계를 보자면 현재 고혈압 유병자는 약 1,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29%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에 한국 전체 인구가 5,183만 명인데, 즉 전체 인구의 약 25%, 4분의 1이 고혈압 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ml, Hg 이상이거나 이항기 혈압이 90ml Hg 이상이거나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 전 단계라 함은 고혈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이거나 이항기 혈압이 80에서 89이어야 합니다. 그럼 혈압약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체내에 있는 무기질을 이제 체외로 배출하게 해서 체액을 감소시키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보존 이뇨제는 같은 이뇨제이긴 한데 칼륨을 이제 보존시킵니다. 즉 체내에 있는 무기질 중에 칼륨만 빼고 나머지 무기질을 배출시키는 게 바로 이 칼륨 보존 이뇨제입니다. 다음 베타 차단제는 베타 수용체라고 하는 이 저희 몸 안에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교감신경의 일부입니다. 그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타 차단제입니다. 또한 C12라고 하는 바로 칼슘 통로 차단제가 있는데, 이 C12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 유입을 차단하여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혈압약이 있고, 또한 ARB 라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약물은 레니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입니다. 자, 그럼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우선 이뇨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뇨제는 장기 복용을 할 때 저희 몸 안에 체액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시스템이 저희 몸에서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은 교감신경을 다시 또 항진시키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약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즉 우리 몸은 외부 자극이 이제 오게 되면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이 항상성을 유지를 위해서 혈압을 다시 또 재조절하는 시스템을 발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CCB라고 하는 이 약물은 장기 복용할 때 체액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뇨제 복용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레니안주텐신 시스템이라 하면 심장, 그리고 신장, 그리고 뇌와 혈관에 걸쳐서 전신에 작용하며 전해질과 체액량을 조절하는 바로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당뇨병 증가입니다.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을 진단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 함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 함은 교감신경, 즉 혈관을 수축하는 걸 이제 항진시킵니다. 따라서 이 혈압약의 효과가 당뇨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는 그 경우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인구 고령화 비만 급증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의 탄력도가 이제 저하되게 되고, 고혈압 환자와 이제 비만이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체내 염증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를 이제 CRP라고 부르는데요. CRP는 C-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염증 지수 관련돼서 이 높은 염증 지수는 교감신경을 또 다시 또 항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당연히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자, 다음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저칼륨, 고나트륨 식이인데요. 고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는 일단 칼륨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칼륨은 세포 내에 95%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분의 균형과 분포를 담당하고 혈압, 상과 염계 균형, 근육과 신경세포의 기능,
심장 기능, 신장과 부신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대인의 식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배달음식 등을 이제 많이 섭취하고 계시죠. 이로 인해서 저희 몸이, 고나트륨 식이에 굉장히 많이, 고나트륨 식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이 극히 적은데 바로 이는 칼륨이 굉장히 적은 식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저 의료계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이제 많이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륨 섭취를 하지 않고 나트륨을 굉장히 줄이는 시기 같은 경우는 혈압 조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대인이 섭취한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고 미네랄이 전혀 없는데 바로 이는 이 혈압, 고혈압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혈압을 갖고 계시다면 고칼륨과 함께 식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항상 나트륨과 함께 섭취가 필요한데 칼륨과 나트륨 섭취 비율은 5대 1로 섭취를 할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 안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가득 담겨져 매일 섭취를 해주신다면 혈압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고혈압 기전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당뇨병과 함께 합병증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인구 고령화 비만 급증이 하고 있고 저 현대인의 저칼륨 그리고 고나트륨 식이로 인해서 혈압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을 보완을 시키고 예방에 좋은 영양소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비타민과 영양제, 오메가3, 그리고 코큐텐, 마늘 농축 영양소, 셀레늄과 레시틴,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가 고혈압을 보완하고 예방에 좋은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최대한 항시 섭취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의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세 시대 또는 150세 시대까지 저희가 산다고 하죠. 그렇다면 덜 아프고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필요한데 저의 건강을 잘 알고 지키고 자신의 면역력을 더욱더 높여야 하는 면역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쓴 이 책 면역시대 건강의 비밀 같은 경우는 면역시대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성인병을 대표하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 등 이제 암에 대한 정보와 예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제 구입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건강보조 식품들을 이제 리스트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면역 질환, 그리고 관절 질환, 비만, 기타 질환 등을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강보조 식품 리스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